순조롭게 출발한 4월이지만 오늘은 또 혼조 양상이 짙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휴장이었지만 3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백신의 보급 속도가 또 굉장히 빠릅니다. 경제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에 미 장기물 국채금리 10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도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다소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부분은 특징적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철강, 금속 위주로 담고 있네요. 현재 시각 42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팔고 있고 그리고 기관은 사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인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 시그널 회복이 강하게 켜졌고 1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되는 오늘 시점입니다. 자, 이번 한 주 관망세가 짙은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장 한 장으로 끝내는 오늘장 한 끝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섹션으로 오늘장 특징주를 나눠봤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또 업종, 이슈, 리포트를 바탕으로 오늘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뽑아봤는데요. 자, 먼저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상위 삼성중공업과 LG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수주 잭팟에 한 달가량 외국인이 3조 5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또 LG디스플레이는 현재 기관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업종으로 가보시죠. 오늘 업종 단에는요, 철강과 조선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반도체 업종이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주 단이 지수 대비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철강 수출 환급금 인하 전망에 국내 철강 업체들의 반사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철강주들 오늘 힘을 내주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1분기 수주 물량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 기대감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는 로보스타와 자이언트 스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로보스타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로보스타 이슈 자세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부를 철수했는데요.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지만 오늘 공식적인 이사회 절차를 통해서 적자 사업부의 철수를 확정 발표한 건데 매각은 못했지만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부를 종료하고 이제 잘 나가는 쪽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LG전자 주가를 상한가로 이끌었던 미래차 마그나 또 가전하면 LG죠. 기존 잘 나가는 사업 부문에 힘을 주겠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더 힘을 줄 수 있는 로봇 쪽 로보스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보스타 현재 이 시각 15% 급등하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는 오늘뿐 아니라 최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현재 이 시각 5%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리포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와 한미 반도체를 꼽아봤는데요. 빅히트, 이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를 업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총 40위권 안으로 안착하는 모습이고 한미 반도체 리포트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TSMC의 1,000억 달러 투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리포트입니다. 바짝 따라오는 삼성전자와 더욱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통 크게 113조 원을 붓기로 결정을 한 TSMC. 지난 1월에 발표한 투자액 수까지 더하면은 무려 4년 동안 144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강조하고 있는 2030년까지의 투자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데 일단 이 신한금투의 리포트를 보면요. 한미 반도체의 실적과 주가가 TSMC 방향성과 항상 일치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목표가는 36,000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 이 시각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현재 시각 12% 넘게 급등, 3만 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 한미반도체 전략 점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상로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우선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TSMC에 대한 대규모 투자 수혜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오늘 또 신고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TSMC가 직접적으로 한미반도체에 공급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위탁 생산을 많이
캐파가 증설되고 있다는 것은 위탁 생산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외주 그 패키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OSAT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는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과연 TSMC가 어느 정도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느냐거든요.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 중에서도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약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확히 50.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6.9%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올해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바로 이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 TSMC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그에 따른 외주 패키징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공급을 하는 업체보다는 지금 현재는 파운드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주에 대한 패키징 테스트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부분 자체가 2018년에 대한 디자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비트코인이 현재 신고가를 가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었고 마찬가지로 채굴용 시스템 장비 업체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채굴용 장비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가 이 TSMC였고 현재는 이 TSMC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감안했을 때 이 반도체 시장 자체는 아직도 상당 부분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2018년도에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절과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패키징 테스트에 대한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로 봤을 때 우리가 동종업종 안에서도 비슷한 기업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성 DS, 그리고 윈팩이나 또는 SFA 반도체, 시그네틱스 같은 호응종 관련 기업들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 우리가 발주 물량이 꾸준하게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거래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전반적인 이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TSMC가 상당 부분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나라 안에는 직접적으로 이 TSMC에는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없느냐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직접적인 공급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제 원익 QNC 같은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쿼츠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데 그 매출에서 10%에서 약 20%를 바로 TSMC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신고가는 바로 이 TSMC에 대한 물량 확대 자체가 바로 이 원익 QNC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0년도 실적도 갑작스럽게 좋아졌던 것이 TSMC에 대한 영향이었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신고가 흐름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NK전자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딩 와이어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에서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TSMC에 직접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목 정도는 직접적으로 이 TSMC에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자체도 다음에 제가 또 시간 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직 차트라고 할 수 있는 매직 가격대가 13,000원대, 12,000원대 잡히는데 그 구간부터 이미 2배 이상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런 신고 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격대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난 한미 반도체 꼭 한번 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막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급등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보다는 3일선으로 바꿔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는 저는 이제 대안주에 대한 선택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안 오른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더 보신다면 어차피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가는 것처럼 여타의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한끝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